하나, 둘, 셋. 네, 남자 훈련소 소장 크로커다일입니다. 아, 길게 하라고요? 제 직업은 헤비메탈 락커고요. 크로커다일 남자 훈련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다 얘기할까요? 하지 말라고요? 자꾸 조사 형식으로 지금 대답을 자꾸 대답이 약간 지금 경찰 조사 느낌으로 지금 20대 뭐 했냐고요? 평범한 20대를 보냈습니다. 예, 저는 음악을 했고요. 음악 하면서 이제 활동하다가 취직을 했어요. 하수구 이렇게 물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취직을 해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한 4, 5년 정도 일을 하다가요. 나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서 지냈고요. 이제 음악 활동을 못 하게 돼가지고 유튜브는 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철저하게 중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어떤 정파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코인을 타지 않기 위해서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걸 또 보셨어요? 민주당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민주당 욕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린치를 가하니까 일단 한 달에 1,000원씩 내면서 민주당원이 된 다음에 와가지고 욕을 하면은 나는 권리당원이고 돈 내고 당원인데 너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민주당원 가입을 한 건 있어요. 지금도 민주당원입니다.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가입은 쉬운데 탈퇴가 어렵습니다. 뭐 팩스를 보내야 되더라고요. 팩스가 어딨어요 요즘에. 아, 너무 화를 냈네. 죄송합니다. 다른 래카들과의 차이점은 래카들은 대부분 구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저희는 듣기 싫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구독자가 사실 막 요동을 쳐요. 뭐 한번 하면은 막 구독자 2,000명, 3,000명씩 떨어졌다가 나중에 제가 맞았다는 게 밝혀지면은 그때 또 몇만씩 오르고 약간 그런 오실레이션을 계속 타고 있어요. 구독자가 듣고 싶다고 해서 그 말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캠프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미팅을 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제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만 오셨는데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저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 컨텐츠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해달라고 하시길래 직접 하셔라 해가지고 만들었죠. 처음에 이제 좀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대박 컨텐츠 하면서 이제 찍었죠. 예, 원희룡 맞춤형 기획들이 몇 개가 있었죠. 공약 발표 형식을 좀 더 새롭게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상 기획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희룡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획들이었죠. 뭐 토론회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사실 기획한 거에 한 20%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평소에 이제 먹고 사는 거는 브랜드 컨설팅이나 영상 제작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요게 이제 저희 원래 주업인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번에 선거 때 쓴 겁니다. 기술을. 원래 참모는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참모가 앞에 나와가지고 지가 더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터뷰 같은 게 있어도 같이 나와서 하자고 해도 저는 안 갔습니다. 후보가 불러도 안 갔어요. 제가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 참모는 그렇게 해야죠. 반응이 좋았죠. 네, 좋아하시죠. 근데 그것도 일타 강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계하시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획도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 실행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게 됐죠. 203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2030이면 20살부터 40살까지인데 그럼 20년을 한꺼번에 묶는 게 말이 됩니까? 30대랑 20대는 완전히 다르고요. 20대에서도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이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묶으면 안 되고요. 둘은 확실히 20대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윤석열 캠프가 잘한 걸 일단 먼저 찾고 싶은데 잘한 것도 사실 기억나는 게 없고 어떻게 이기고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막 대단하게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외계인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구인끼리는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 국민의힘도 괴로운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민주당만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역사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둘 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정치인을 또 뭘 좋아합니까? 20대 30대는 정치인 다 싫어해요. 꼰대를 다 싫어합니다. 그 MZ를 민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보고 20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넌센스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는 거죠? 막 난닝구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 자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뭐 잘하네 마네 뭐 그딴 소리를 제가 할 이유가 없죠. 맞아요도 사실 패러디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 맞아요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깔 좀 있으시다면서요? 맞아요. 20대 표가 다른 연령대만큼 중요할 뿐이지 특별하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이 20대를 너무 특별하게 바라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진정성도 없는데 그런 걸 갖다가 어떤 고정값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조정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20대한테도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20대 남자 표에 좀 약간 치중돼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목을 매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은 전체 선거에서는 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고, 사실상 지금 뭐 당대표 토론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칭찬하고 막 띄워주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20대 남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것도 다 전략이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별 크게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다들 왜 자꾸 이상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기존 지지자들도 흔들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당장 그 표를 위한 얄팍한 표 계산 이거만 하지 일관된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러면은 우리 말을 들어주네? 우리가 때렸으니까 이게 통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해줘가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도들도 되게 한심하지만 뻔히 보이는 술수에 왜 다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겠죠? 요즘에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취직도 안 되고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놀게 되고 하루 종일 정치 게시판이나 보고. 20대가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는 사실 좀 불행한 사회가 아닌가. 남녀 갈등도 사실상 나눠 먹을 게 너무 적어지니까 서로 양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서 좀 심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20대 남자한테는 20대 여자가 적이죠. 왜냐면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내 경쟁자니까.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저성장과 정치인들, 그게 원인이죠. 페미니즘이나 반페미니즘을 정치권으로 갖고 온 거가 굉장히 악랄한 계략인 거죠.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표 장사를 해먹고 갈라치기를 해서 분열을 조장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은 정치인들한테는 무조건 이득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갈라치기를 해서 여성표를 일단 다 먹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박원순이나 오거돈 같은 사람들이 가루를 갖다가 다 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못 먹게 된 거고, 국민의힘은 그거를 주워올 능력이 없는 거고.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여기 달래주면은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여기 달래주면은 여기서 다시 들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이미 판이 그렇게 짜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아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설령 20대가 다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면은 별로 안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방침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나는 한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윈윈이라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당에 안 좋고 나한테만 좋은 거는 그냥 해버려요. 자기한테 좋으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이대남들이 탈당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정보는 말하면 안 되는 정보죠. 당 입장에서는 20대 다 나가서 우리 당 망했음, 이거는 당대표가 할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나만이 이 혼란한 전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가 20대들의 대변인인 것을 이제 강조해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한 2, 3주 정도는 스팟라이트를 윤석열 후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둬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무슨 광고를 찍어가지고 지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번 경선까지 본인이 제대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닌가. 대선을 이기든 지든 나는 내 자리만 확보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분 인정을 받으려면은 내전을 일으키면 안 되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선 후보를 밀어줍시다라고 2030을 설득해서 당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어떤 모양새를 보여줬다면은 충분히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다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싸움에서 지고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나중에 당대표는 하면 안 되죠. 일단은 당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준석이 지금 대선 후보인가요? 왜 그걸 지금 하고 있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게 이제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게 평소에 착하게 했으면은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그걸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해온 자신의 그런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그런 어떤 평가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자기 지지자들은 믿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라고 하겠죠. 사실상 근데 당 내에서 후보를 내는 거는 맞죠. 그런 점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졌으면 빨리 인정하고 내전으로 병력을 소모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0이 근데 이준석한테 지금 등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한 오보죠. 윤석열 후보한테 모든 스팟라이트를 다 몰아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거기 가가지고 져서 죽기를 바라겠죠. 당선돼도 얻는 게 없어요. 원희룡 후보는. 뭐 상징성? 근데 그 만약에 나가서 져봐요. 끝입니다. 그런데 왜 가요? 본인이 여조 1등 나왔는데 왜 본인이 안 가고 네가 가라. 사실 근데 원희룡 후보 종로 얘기도 뭐 누가 자꾸 이준석 종로 어쩌고저쩌고 물어봐가지고 나온 대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쉴드를 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상황이 와도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원희룡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해야죠. 왜냐면 경선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럼 저 종로 나가겠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종로는 한 10년 동안 민주당에서 지역구를 잘 닦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도 사실상 이기기 쉽지 않고 이런 곳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옛날에 문재인 특공조로 손수조가 나갔던 것처럼 그런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곳이다.